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3기 신도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3기 신도시 반대 집회까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시끄러울 때는 방향성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고고와 함께 하시죠. 오늘 실전 부동산 고고 일석이조의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알짜 투자처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이분과 함께 할게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고와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통한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5번이고요. 문자 창구는 013-3366-8290번입니다. 모두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이철웅 소장과 부동산 고민 모두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을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도 부동산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퀴즈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바로 공개합니다. 단독주택 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되며 단독 소유 형태로 개별 분양이 불가능한 주택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다세대 주택, 2번 다가구 주택, 3번 아파트입니다. 지금 문자창구 013-3366-829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답을 여러분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문자 사이트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물론 오늘도 정답자 5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특별한 선물의 주인공도 돼보시기 바랍니다. 몸풀기 퀴즈 공개했으니까요.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뒷번호 3610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1기 신도시를 분석해 주신 걸 보고 저도 신도시 부동산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히려 2기 신도시, 그중에서도 판교 지역이 탐나더라고요. 근데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고점인가 싶어서 망설여지는데요. 2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투자 가성비가 좋은 지역은 어딘지 분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1기 신도시 시청자님 사연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그 방송을 보고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2기 신도시와 가성비를 오늘 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였으니까 그러면 이번 주가 2기 신도시. 혹시 다음 주가 되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나이도 좀 많이 찼고요. 그다음에 1기 신도시 특징이 물론 이제 5군데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 서울에 조금 멉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지난주 방송을 좀 보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를 가자니 뭐 예를 들어서 분당도 가깝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멀기도 하면서 아파트 연료는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꽁 대신 닭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판교를 그 생각을 좀 해두신 거 보니까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가까운 데를 찾고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2기 신도시밖에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분당 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서울에서 접근성이 더 가깝기 때문에 분당보다 훨씬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이 적당한 금액대에서 이제 2기 신도시를 이제 추천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상의 후에 2기 신도시 그러면 그렇잖아도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2가지 지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지역으로 말하면은 동탄과 이제 위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동탄과 위례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부연 설명은 안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이 동탄과 위례 그러면은 답이 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세세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우리 시청자분이 내리는 결론이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잠깐 들어봤는데요. 일단 포인트는 서울과 가까운 2기 신도시라고 잡아주셨습니다. 2기 신도시 투자처를 고민하고 계신
MBC 시청자분 위해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2명의 전문가가 오늘도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진아 이사는 자급자족 신도시인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를, 김보라 실장은 서울 속 신도시인 송파구 위례 신도시 K아파트를 제시하셨습니다. 신진아 이사의 포인트입니다. 이 제시한 아파트는 화성시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동탄역 역세권이고 자급자족 신도시의 서울과의 접근성도 우수하다며 여기에 교통망 호재로 꾸준히 매매가가 상승 중이라고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김보라 실장의 포인트도 챙겨보시죠. 위례 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이 만난 신도시고 서울 인프라와 깨끗한 신도시 환경이 결합됐으며 현재 교통망은 조금 불편하지만 점차 개선 중인 곳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오늘은 동탄과 위례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매력의 아파트가 등장했는데요. 소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먼저 신진아 이사의 동탄 신도시로 출발해 볼게요. 네, 먼저 동탄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동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탄 1과 2가 있습니까? 1신도시가 있고 2신도시가 있는데 동탄 1으로 가자 보면은 이제 너무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탄 2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5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 1,800세대이기 때문에 대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층수도 이제 최근에 지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탄은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지리적 거리로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통될 뭐 GTX라든지 이런 게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거리상으로는 멀지만은 오히려 서울의 접근성도 굉장히 좀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1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출퇴근도 훨씬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도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쪽이기 때문에 뭐 이런 버스 노선이라든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교통 체계도 잘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동탄역은 이미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테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SRT 동탄에서 뭐 수서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테고 도로들이 워낙에 잘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용서고속도로라든지 다른 이런 길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지도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멀다. 이게 좀 단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동탄 위에 신도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례가 있는데 지리적으로는 훨씬 위례보다는 객관적으로는 좀 더 아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물리적 거리는 멀다고 하더라도 뭐 그 광역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개통된 GTX라든지 그다음에 SRT 이런 교통 어떤 여건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거리상에 비해서 실제 출퇴근 시간대 걸리는 시간은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업무 시설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이쪽이 동탄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편이 동탄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 1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큰 단지도 동탄이 이제 1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잡으면서 두 번째 이제 동탄 2가 이렇게 좀 들어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탄 2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탄이지만은 워낙에 동탄 1도 크고 2도 큽니다만은 이 동탄 2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역세권 이 동탄역에서 멀느냐 가까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조금 엇갈린다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침 이제 소개시킨 물건 같은 경우는 동탄역에서 그나마 조금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탄역을 위시로 한 테크노밸리라든지 그다음에 기흥, 그다음에 삼성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조금 장거리의 직장을 가진 분들도 출퇴근하기에는 그나마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육 환경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꾸준히 상담을 하다 보면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세대가 신도시 생활을 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학교를 조금 중요시 여기겠죠. 자, 동탄역이 가까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이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초중고 지금 학사모가 쓰여져 있는 게 전부 다 학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건지에서 가까운 쪽에 초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앞으로 개통될 GTX라든지 SRT 다니는 역에서도 굉장히 좀 가깝다. 따라서 교육 환경과 교통 요건은 그나마 잘 갖춰져 있다. 왜냐하면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프라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TX 얘기가 요즘 이제 한참 나오고 있죠. 지금 아래로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이제 GTX A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밑에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쪽 킨텍스 출발은 원래는 킨텍스였지만 이제 파주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A 노선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KTX라든지 SRT라든지 GTX 노선은 이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를 탄다고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 한 구에서 한 구 움직이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노선 착공이 들어갔고요. C 노선 다 통과했고요. B 노선도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 B, C 노선 전부 다 서울 쪽에 이제 접근이 좀 편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SRT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탄 2위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위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분양할 때 트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생소한 교통 여건이지만은 외국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많이 좀 지상 나오는 지상전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동탄 트램이 현재 지금 오산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동탄 트램도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같은 게 만약에 이제 실제 운행이 된다 그러면은 고속철 플러스 그다음에 조금 느리지만 시내를 관통하는 트램까지도 같이 이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제 84제곱미터, 6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4평형. 실평형은 18평 말하는 거겠죠. 자, 가격대 보시면은 6억 한 5천대, 6억 5천대 갔다가 올해 초에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이 역시 쭉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상향을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왜냐? 이기 신도시에다가 동탄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약간 내려오는 거는 전체가 다 공통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6억대에서 6억 한 5천대까지 아니지만 6억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보시면은 투자 금액 한 3억 5천 정도. 동탄역에 가깝죠. 입주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가까운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군 잘 갖춰져 있고 주변 인프라 갖춰져 있는 데다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좀 괜찮은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이제 직원분이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요. 가격과 그다음에 갭 투자 여건 내지는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 저는 실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 투자까지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채점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김보라 실장의 선택은 바로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였습니다. 소장님, 앞서 동탄과 너무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기 신도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탄과 위례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위례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서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선호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위례로 한번 가보실게요. 아시다시피 위례 신도시는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위례 신도시 위치에 따라서 서울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뭐 경기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굉장히 좀 가까운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이제 횟수로 한 5년, 만 4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대형 단지입니다. 대형 단지고 21층 높이에 뭐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까 동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 여건이 더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 전철역은 이렇게 먼다고 하더라도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각종 뭐 버스부터 해서 뭐 직행, 강선, 지서버스까지 골고루 있고요. 이 송파에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쪽에 위례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울의 직장이신 분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그런 입지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접근성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요. 아까 동탄 같은 경우는 한참 내려가야 되죠. 한참 내려가야 되지만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곳에 있는 물건지 위치 자체가 바로 송파, 경계선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가장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송파권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 타고 강남권이라든지 뭐 서천 내지는 쭉 올라간다 그러면 강북권도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리적 위치상으로는 거의 서울에 붙어 있는 위례 신도시 쪽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업무 시설을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과 붙어 있는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가 좀 많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정 도시개발, 문정 법조타운, 동부지원지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해 왔죠. 그다음에 가락 농수산물시장도 현대화 시설 사업 하고 있고요. 헬리오시티 다 입주했고요. 쭉 올라가게 되면은 잠실 있죠.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송파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8호선 주변은 양쪽에 수많은 업무 지역들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오물조물하게 다 뭉쳐져 있다. 따라서 출퇴근하실 때 직장에 굉장히 좀 가까운 어떤 직주 근접성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방법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신세들이 선호를 하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조,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잘 뚫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에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학군 준비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먼 거는 지하철 노선만 조금 멉니다. 그렇지만은 이곳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이제 가서 지하철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게 대부분 이제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사신다 그러면은 여기 조금 가까운 조금 먼 거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서울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지하철 노선이 직접 가깝지 않은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위례신사 같은 경우는 진작에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업체에서 한번 이제 바뀌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 중에 조금 공사가 좀 늦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경전철이 만약에 이제 신사역까지 예정대로 운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리적 위치 가깝죠. 여기에 경전철 한 번만 탄다 그러면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 이제 19년 2년째 정도 자료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위례 신도시가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나이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되는 가격대는 꾸준한 우상승세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4평형에 전용은 18평 정도 나오는 거. 그다음에 가격은 당연히 아까 서울보다는 동탄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가격대는 조금 더 높죠. 9억 매매가에 전세가가 한 4억 5천 정도, 5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투자가 되는데 당연히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까 동탄보다는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 곳에 투자 금액이 좋고 가격이 싼 아파트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까우면서 투자 금액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쪽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김보라 실장의 대시픽도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소장님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동탄과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바로 선택해 주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같은 이기 신도시에다가 동탄과 위례다 그러면 제가 구구절절 부연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의 답이 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점수도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이제 위례 쪽이 조금 더 높고요. 그다음에 위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내 집은 위례지만은 거의 주된 생활을 어디서 하면 서울에서 많이들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그 논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울에 가까울수록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어떤 곳으로 판단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보라 실장의 위례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의 선택은 한 점 차이로 바로 위례 신도시가 선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께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소장님 오늘도 퀴즈 힌트를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모니터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답을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이 여러 명이 아니고 주인이 한 사람으로서 사는 세입자들은 여러 명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면은 개별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주인이 한 사람인 것을 택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인이 한 사람인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고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문자 참여번호 013-3366-8290번 계속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